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막상 하려니까 좀 그러네. 오늘 그 특강을 제가 기획했던 건 사실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사실 GS 연기, 뭐 실강이라든가 인터넷 들으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특강을 사실 기획을 했었는데 인터넷 들으신 분들이 되게 반발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특강 할 거면 뭐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드리면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든 혹은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이든 일정 부분 수업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GS 연기 다른 강사분 들었던 혹은 저한테 들었던 뭐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 없어요.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 없고 큰 줄기 흐름 내지 뭐 핵심적인 부분 왜 이 챕터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많은 구성원들이 저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뭐 HR 책에 막 이렇게 가리키면은 다들 벙 뜰 것 같아요. HR 책에. 혹시 제 거 샘플 동영상으로 보신 분? GS 연기. 안 보셨다, 안 보신 분? 한 번도 안 봤다. 김민중에 접한 정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중간 정도 수준을 놓고 저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간 수준으로 놓고 말씀드린다 말씀드리고,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가 총 3장인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김민준이고 대기업 인사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제 자랑 살짝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 개별 기능 중인 확개평 보유방 중에 교육 배경은 다 했습니다. 뭐 자랑을 한 번 더 섞어서 말하면 그 힐링가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합니다. 제 자랑, 제 의견. 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 기업에 있을 때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퇴사를 해서 지금 법인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뭐 개업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강사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살아있는 뭐 기업 사례라든가 이런 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에 대한 건 크게 두 파트로 나뉠 것 같아요. 크게 두 파트가 뭐냐? 3인공지어 중요 부분 다시 보기와 2차 글쓰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3인공지어 중요 부분 다시 보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챕터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페이지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없다 하면 일정 부분 건너뛸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마음 같으면 뭐 몇 날 며칠 잡고 잘 알려드리고 싶은데 최소한도 GS 연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는 알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GS 1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강생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2기 되면은 벌써 글쓰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늦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좀 12월 말까지 혹은 1월 초까지 그 개념 정도는 정립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수업을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글쓰기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단문 위주로 해서 실제로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눠드리고 써봐라 해버리면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한 30%도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한림법학원에 있을 때 그 최고 답안을 갖고 왔어요. 최고 답안을 보고 이 사람이 잘 쓴 점 그리고 부족한 점 그리고 향후 우리가 글을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짚을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뭐 이 수업 듣고 나서 뭐 스피드 복사집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저 말고도 타 강사분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서 최고 답안이라는 거 있으면 한 번 정도 봐보시는 게 좋아요.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GS 연기랑 1기 이 공백 기간 시점에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되게 뜬구름 잡긴 그 내용들이 많은데 그 기본서 보시는 분 혹은 타 강사분 수험서 보시는 분 많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 그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 특강을 기획을 했으니까 제 기회 기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설은 건너뜁니다. 사설은 건너뛰고 로마자 2번 HR 체계에 대한 개요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죠. 기업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전략과 거기에 맞는 HR 관리 체계를 갖다 구축을 해서 결국 조직 유효성,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렇게 HR 체계를 지금 단순화시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지금 특강 자체를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조직이라는 것은 인류가 그 탄생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조직은 언제든지 존재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근데 특히나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한 코아스에 따르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 내부화 시키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이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업 안에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방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HR이에요, HR.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이 기업으로 들어가기 전엔 말 그대로 확보겠죠. 우리가 배웠던 모집, 선발,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 통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죠. 이윤 추구라는 거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속성을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집단인 거예요, 결국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내부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해서 이익을 내고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데, 결국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기업은 생존을 하기 위한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데 이걸 또 어려운 말로 돌려서 또 표현하죠. 생존을 지속 성장 가능하게. 근데 이 지속 성장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과연 생존하는 것도 알겠다. 이윤 추구라는 목적도 알겠다. 지속 성장이라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기를 잡아도 하루는 큰 거 한 마리 잡고 그 다음날을 못 잡고 공치고 이렇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나요? 꾸준하게 되죠. 꾸준하게. 사실. 그러면 논하는 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죠. 핵심은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게 진짜 목적이다. 근데 이윤 추구하는 것은 결국 기업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생존은 좀 더 부드럽고 경영학적 용어로 따지면 지속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 경쟁력 갖춘다는 의미를 갖다 함축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여기서 많이 그 문맥상이 어렵죠. 경영 말 돌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든 사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든. 근데 결국 어떤 식으로 하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든 뭐 하든 사람을 통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성과 창출하는 그런 메커니즘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책은 신인적자원관리뿐만 아니라 박경규에 대한 모든 책들 그리고 수험가에 있는 널려있는 모든 그 수험가에 있는 그 내용들 자체는 결국 사람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을 논하지 않고는 이 책이 읽히지도 않거냐. 재밌게 효과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을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논하지기다. 근데 사람을 논하는 이유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시키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이윤 추구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딱 잡고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보이고 이 책이 재밌게 읽히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매몰돼서 읽어요. 이 책을. 처음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을 읽고 개별 기능을 확 들어가다 보면 개별 기능만 보이게 돼요. 개별 기능. 근데 결국 개별 기능에서도 뭐 학계평보해방 모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담당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답안은 어떤 답안을 쓰더라도 탁월한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연기를 배우셨던 분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글쓰기 방향이에요, 사실. 궁극적 유광이 뭔데? 사람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성과 창출, 그 지속 정상, 그걸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 책을 원하는 거예요, 이 책을. 그럼 기업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특강을 기획했던 것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효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효과. 양자를 갖다가 이분법 차원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그 특강 기획했던 거 몇 페이지 다 적어놓은 것들이 이 양자 차원에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공인삼적 그 중요 부분 다시 본다고 하면 사실 물리적 시간으로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관점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효율과 효과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보면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인 거죠. 지금 이 모형에서 보게 되면 기업이 어떤 물품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사오게 되고 이 내부 변환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산출시킨 다음에 이 산출을 고객한테 팔아서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조직에 대한 효과성이 무엇이죠. 기업의 기본적 특성은 이 투입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입 요소가 줄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분모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분모를. 그리고 이 효율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폐효율에 대한 일반 관리론에 입각해서 플랜 2C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효율적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관리라는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법.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 효과라는 부분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대비 성과죠. 효과는 성과가 높아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분자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분자를. 지금 이게 막연하게 제가 효율 효과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개념을 알고서 교재를 보는 것과 그냥 모르고서 보는 것과는 그냥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모든 책들이 효율과 효과에 대한 양자에 대한 비교로 돼 있다고 사실 이 책들이 이 관점으로 잘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깔때기에 이게 필터링한 필터 물을 갖다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속성은 일단 물을 많이 담아놔. 내부에 있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고 효율성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이 떨어진 물방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내부 변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효과죠. 효율적이라고 해서 효과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복사를 잘해. 근데 복사를 잘한다고 해서 조직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지나요? 아니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체계를 자체가 테일러라 불리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그런 미국적 사고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했다고요. 특히나 이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중심. 근데 최근엔 효과성으로 변하게 됐죠. 왜일까요? 왜 변했을까요? 효율에서 효과라는 부분이. 기업을 혼자 독자적으로만 보질 않게 되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보듯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얘기하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효율적인 관리 체계만으로는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창출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변화하는 시점이. 이 챕터는 아마 공인 3인 공조 기준으로 하면 성과주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했단 말이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였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증가하게 되고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조직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총론에 가깝고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는 좀 인적 자원 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많이 달라지게. 그럼 교재로 한번 나가보죠. 간단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로마자 3번에 대해서 3인 공조 중요 부분 다시 보기 했는데 페이지 23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 첫 번째 줄 해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과 관리라는 합성어다. 인적 자원 플러스 관리. 근데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챕터에 나와 있죠. 인적 자원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생산 요소로 보는 것은 토지, 노동, 자본이고 그 중에서 노동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있는 방식이 생산 요소로서만 바라봤던 거죠. 특히나 공인 3조 기준으로 하면 3M 중에 맨인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히든 밸류를 전환했다. 여기서 왜 히든 밸류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중요성이 뭐냐, 과연. 그리고 언제부터 이거를 변했냐. 언제부터 관점이 변했냐. 그 중요성은 나중에 26페이지에 RBV 이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변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시점은 성과주의로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개념을 한번 읽어보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3페이지 그 맨 마지막 1 인적 자원에 대한 개념 중에 맨 마지막 단락 결국부터 읽어볼게요. 결국 인적 자원 관리란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적 자원을 기업과 근로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보, 유지, 개발, 보상하는 일련에 대한 과업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읽히나요? 근데? 읽히냐고, 사실. 근데 제가 연기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어요. 좀 분석해서 읽으시길 부탁드린다고. 첫 번째가 전략적 가치. 전략적을 모르죠, 우리가. 두 번째, 가치. 또 모릅니다. 가치를 지닌 인적 자원. 세 번째가 근로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보부터 방출하는